커마 리급 실기 계산 작업 상세 설명 함수 기본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본 함수는 라운드 계열 함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자, 라운드 계열 함수는 라운드라는 함수는 지정한 값을 주어진 자리수만큼 반올림해주는 함수를 라운드, 그 다음 올림해주는 함수를 라운드 업, 내린다, 버림하는 함수를 라운드 다운이라고 해서 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라운드 계열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라운드 함수의 특징상 자리수를 우리가 지정해서 숫자를 완성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반올림은 표시 형식에서도 반올림이 되어지는 걸 앞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표시 형식은 보여지는 숫자만 반올림이 되어지는 거고 원본의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숫자조차도 자리수를 정해서 반올림, 올림, 버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라운드 계열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그 숫자 이후에 발생하는 숫자들에서 반올림 되어진 자리수가 정리되어진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함수가 필수 함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커마 1급 시험에는 라운드 계열 함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지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함수는 라운드 계열 함수는 아니고 우리 통계 함수에 속하는 함수지만 int와 트렁크라는 함수, 이 함수 두 개도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릿수를 정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int 함수는 정수로 만들어 버리는 함수입니다. 굉장히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나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 다음 트렁크라는 함수는 그냥 자리수를 지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탁 잘라서 버리는, 그래서 반올림 이런 개념도 아니라 딱 잘라서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그냥 딱 잘라서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int와 트렁크라는 함수의 정수 부분에서 그 음수에서 둘이 차이가 나진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하시겠습니다. 자, 이 3이라는 셀의 숫자가 12345.6789가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 F열에는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셀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라운드 계열 함수는 인수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인수가 자릿수를 차지하는 인수입니다. 자, 자릿수는 자릿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소수점이 보여지는 소수점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릿수는 결과의 자릿수를 적어주십니다. 그 말은 맨 마지막 결과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면 좋겠어 하면 1 적어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졌으면 좋겠어 하면 2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2를 적어주시면 반올림을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수는 결과의 자리수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수는 0입니다. 자, 자리수가 0이라 함은 이 아이는 소수 자리는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정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줄 거고 올림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자리수는 0이 정수화되어진다. 자, 해서 반올림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올림 함수는 라운드, 함수는 반드시 등호로 입력하시고 라운드, 소문자로 적으실 걸 권해드리고 라운드 더블 클릭 하십니다. 인수가 두 개 있다. 다르죠? 넘버 디짓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릅니다. 해서 첫 번째 넘버는 우리 2, 3이라는 셀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쉼표, 콤마,
그 다음에 자리수는 적어주셔도 되지만 우리 F3의 자리수 0을 가지고 오겠다. 0 클릭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리수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자리수까지 표현하게끔 제 뒤에 보여지지만 다 0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가 6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가 3, 4, 5에서 3, 4, 6으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라운드 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등호를 하셔서 라운드 업 더블 클릭 하시고 이것도 첫 번째 숫자는 우리 2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쉼표 자리수는 F 이퀄 가지고 오겠다. 참조하겠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똑같죠. 올림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난다. 자, 버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등호는 라운드 다운 하시고 숫자 2에 있는 2, 3에 있는 F3에 있는 숫자 참조해 봅시다. 자, 버림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화 시키면서 자리수 아래는 버려버린 형태라 이 아이는 5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트 한번 함수 써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인트 함수는 더블 클릭 정수로 이 아이는 인수가 1개입니다. 이 아이는 뭐 자리수 같은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정수기 때문에 이 3을 참조해라 엔터 하시면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반올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자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는 하셔서 트렁크, trunc 그래서 트렁크 함수에서 이 3에서 이 아이는 자리수, 이 아이 자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의 자리수입니다. 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되어졌다. 어떤 거는 똑같고 어떤 거는 다르고 한 게 보이실 겁니다.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고 다 다르게 나타나실 겁니다. 자, 자리수를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 여기도 7, 7. 이 아이는 6, 버리기 때문에 6. 이 아이는 정수화되기 때문에 뒤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트렁크도 잘라내고 6. 잘라내고 6.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자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가 0입니다.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수에서 1, 2, 3, 4 소수점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1, 빼기 1을 지정하실 수 있다. 이거는 숫자로서의 빼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수가 0이고 소수점이 1, 2, 3 진행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걸 마이너스 1, 2, 3으로 표현한다라고 자리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빼기 1 입력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단자리가 0으로 맞춰지겠습니다. 0으로 맞춰지면서 앞쪽으로 올림 버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올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345원에서 3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350원, 버림이기 때문에 40원. 그 다음에 인트는 정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리수 없이. 그 다음에 트렁크도 마찬가지 잘라내고. 자, 그럼 자리수 두 자리. 그러면 반대로 100단위까지 표현을 한다. 100단위. 이 아이는 이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자, 45원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올림이기 때문에 올림 1만 있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4가 되어졌고 이 아이는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의 자리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정수화 자르기 부분에서 자리수는 0 정수화 시키는데 음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3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 쳤을 때 여기 보시면 인트는 13, 트렁크는 12가 나타나집니다. 왜냐하면 12.3에서 음수 마이너스 12가 13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되어지는 인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3. 그렇지만 자르기는 크기 비교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잘라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해서 정수 형태의 자르기와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음수일 때는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라운드 계열함수, 자리수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라운드 계열 함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중첩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함수의 중첩.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함수는 여러 개 중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중첩하실 때는 함수 가로 열고 인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수의 중첩을 이뤄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숙지하시면서 중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F열의 평균을 구하실 텐데, 아래에 보시면 평균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수를 두 개를 줍니다. 에버리지 함수, 라운드 함수. 우리 커마리 2급 시험에는 함수를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열된 함수를 이용해서 푸셔야 하고, 나열된 함수 중에 선택해서 푸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지 않는 함수를 가지고 푸시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잘 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셔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다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업무는 함수를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사용하는 함수, 뭐 다른 계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푸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커마리 2급은 주어진 함수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에브리지 함수와 라운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함수의 중첩이 일어날 때는 항상 형식은 내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균과 반올림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연히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반올림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반올림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지는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라운드 함수의 인수에 평균 함수 에브리지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때 직접 입력 방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를 먼저 적어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순서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먼저 수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균부터 먼저 수행하시는 게 옳습니다. 평균 함수부터 먼저 작성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작성하셔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변해야 하고 변하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참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등호는 하셔서 에브리지 함수를 적겠습니다. 에브리지. 뭐 다른 말은 없고 함수를 에브리지를 써라고 했기 때문에 에브리지 함수를 쓰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자, 국어, 영어, 수학 블록을 씌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설정되어지고 참조가 이루어졌을 때 아래로 채우기를 하면 C5가 6, 7, 8, 9 변화해야 한다. 맞다. 그러면 상대 참조 형태대로 그대로 두십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셔서 일단은 평균을 먼저 수행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 평균이 라운드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삽입하실 때는 이렇게 밖으로 에브리지 함수 밖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는 말도 되고요. 밖으로 둘러 씌운다라는 형태입니다. 하셔서 저는 수식 입력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라운드 하십니다. 자, 라운드 함수가 떴습니다. 더블 클릭하십니다. 하시면 괄호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리지 함수가 라운드의 첫 번째 인수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뒤쪽에 클릭하셔서 쉼표를 적으시고 이제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에브리지가 점수가 되어지니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할 결과가 첫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1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괄호 닫고 상수는 채우기를 해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1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함수의 중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되고 나면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가 변화하였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ESC 눌러서 빠져나와서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중첩은 생각의 흐름대로 안에서 밖으로 적어서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함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적는 중첩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흐름대로 평균을 먼저 구해서 반올림을 수행한다. 그러면 평균을 먼저 구하고 반올림 작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대로 적어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업무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첩을 하기 전에는 개별의 함수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중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에 인수가 뭐가 필요한지, 라운드 함수에는 인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중첩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기본 함수들을 중첩시켜 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나중에 어려운 함수를 가지고 중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함수들 위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입력 방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괄호 안에 함수 괄호 안에 인수가 2개, 3개, 여러 개 되는 함수를 풀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밖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입력하는 걸 도와주는 함수 마법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수식 입력줄에 fx라고 되어 있는 작은 단축키 혹은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의 함수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보통 수식 입력줄에 fx를 눌러서 들어가는 형태를 많이 작업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fx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설명하는 글, 도움말도 안내하고 범주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접근하실 때 그냥 바로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들어가셔서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어 있고 도움말도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해서 우리는 오늘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 보실 겁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가 나와졌습니다. 물론 랭크라는 함수는 엑셀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부터 30년 이상 사용하던 함수입니다. 그러다가 2010 버전, 엑셀 2010 버전부터 rank.eq, rank.avg라는 함수로 랭크 함수가 분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는 랭크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rank.eq, rank.avg 함수로 나누어져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동점자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랭크라는 함수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이때 만약에 동일한 값,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같은 등수로 주어진다면 rank.eq, 그 다음 2개 이상의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에 평균 순위를 표시한다. 우리는 잘 이런 경우를 못 보지만 만약에 2등이 3명이다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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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때 rank.avg 하게 되면 4.5등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계열의 몇 명 아이가 동점인지를 그 평균 순위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주는 걸 평균 순위라고 표현하고, 그걸 구해주는 함수가 rank.avg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rank.eq가 많이 나오고 업무적으로도 rank.eq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이 함수를 써라라고 나오면 쓰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계열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필요하십니다. 3개.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3개를 무조건 적어야 하느냐, 기본은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 적어도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적으면 기본값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적을 때는 어떤 값이 기본값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되고 저랬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가 3개다 하면 3개의 인수를 다 적어주시는 게 기본.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안 적어도 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 그 기본값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랭크 함수는 먼저 값이 주어지고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옵션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법사로 들어가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수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법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먼저 G5셀에 클릭하셔서 자, 평균을 기준으로 석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F1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쭉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평균들에 대한 서은주의 석차를 구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석차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는 내 옆에 있는데 전체 부분은 여기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석차라는 건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라 내 점수도 알아야 되고 우리 반 아이들의 점수 목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2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수는 2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석차를 구할 때는 반드시 큰아이가 1등인 내림차순으로만 구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불량률이 낮아야 1등이 되어집니다. 그런 식의 작은 아이가 1등을 구해야 되는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옵션에 적어주십니다. 물론 옵션을 안 적으시면 기본값은 큰아이가 1등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 적었을 때는 큰아이가 1등이다 라는 기본값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점수도 필요하고 우리 반 평균 목록도 필요하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수가 3개 필요하고 이걸 적어주셔야 된다. 자, 등호는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rank.eq로 변환해서 작성하시겠습니다. rank.eq 함수 보이십니다. 더블 클릭 하십니다. 괄호 열렸습니다. 조금 전 앞에 우리 직접 입력하실 때 옆으로 쭉 적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법사로 들어가실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마법사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뜨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가 3개야 라고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커서가 깜빡깜빡이면서 넘버. 자,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다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ank.eq는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의 순위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법사로 들어와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넘버는 내 순위, 지금 서운주에 대한 순위를 구하십니다. 내 순위는 F5에 있다 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럼 오른쪽에 F5에 지금 81.67이 들어있어 라고 이런 값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석차를 하나만 작성하셔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F5는 F6, 7, 8, 9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형태대로 F5 그대로 두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EF라는 항목으로 넘어오십니다. 넘어오시면 REF는 배열 셀 주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힘들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역은 우리 반 전체 목록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F5에서 F14 영역 중에서 F5는 몇 등이냐라는 걸 구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아이 몇 등이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달러 붙어 있는 절대 참조 형태대로 작성하셔야 채우기가 가능하십니다. 채우기가 가능하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더라는 부분은 밑에 읽으셔야 됩니다. 옵션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러니까 생략했을 때 기본값이 내림차순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 정해집니다. 기억하십니다. 컴퓨터에서 0이 아닌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라고 하면 어디든 1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을 적으면 오름차순 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을 적든지 아니면 비워주든지 하면 내림차순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림차순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랭크의 인수가 2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름차순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림차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수가 나타났을 때는 기본값이 뭐고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아래로 채우기 해주십니다. 자, 채우기가 끝나면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가 변화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해서 빠져나오십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상 랭크 함수입니다. 자, 랭크 함수는 커말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함수입니다. 50% 정도입니다. 50% 정도 아주 높은 함수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랭크 함수가 아니라 함수 마법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함수는 인수가 여러 개 필요한 인수들이 있는데 이 인수는 결과를 내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한다. 그리고 순서를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가 몇 개 있는지 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쉼표를 입력하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항목만 넘나들면 쉼표가 다 입력되면서 함수가 완성되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괄호도 닫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거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업하셔라 라는 부분을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기본 함수 2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